어쨌건 좀 넓은 100호나 150호, 200호를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냉난방이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되는데, 이게 제가 지금 쓰는 화실들이 너무 크거나 막 200평 넘고 층고가 7m 이래버리면, 7, 8m 이러면 이 냉난방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기린 화실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유리야. 완전 취약해요. 해가 뜨면 더워지고 해가 지면 추워지고, 뭐 이 유리를 통해서 나가는 이 열이나 들어오는 열이 이 에어컨으로 감당이 안 돼요. 냉온풍기로. 이거 참 비효율적이네.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좀 그나마 제가 가끔 영상에 올렸던 그 고양이 나오는 화실, 거긴 좀 그나마 효율성은 좀 있다. 이렇게 좀 칸막이를 칠 수 있는 구조, 거기가 예전에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도 있고, 좀 이렇게 상영관,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의 크기가, 거기가 장점이 공간의 크기가 다양해요. 그래서 여기는 난로를 켜고 여기서만 잠시 하지 뭐, 추우면. 그럼 날씨 풀리면 4층에 올라가서 하지 뭐. 이게 좀 가능해요, 거기는. 여기는 좀 효율성이 있네. 그리고 공간별로 뭔가 특색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겠네. 그런 어떤, 지금 제가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. 구조조정. 화실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더 장시간 할 수 있고, 또 하나는,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거만 장시간 하는 거가 아니라 크기에 상관없이, 오늘은 정말 200호를 장시간 하고 싶어, 500호를 장시간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그 구조를 짤 거고, 이제 점점 좀 제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,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쩌면 제가요, 올해 늦으면 내년에 이제 수도권, 경기도권 내지는 서울 안으로 들어가거나, 아니면 최소한 광명시 정도의 한 50평 정도의 수도권 화실을 마련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어쩌면 영종도 개인전 즈음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이제 의외로 오히려 서울 갈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, 앞으로, 또는 뭐 아무튼 그래요. 서울 갈 일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서울 갔을 때만 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좀 가급적 후원을 받아서, 크지는 않지만 이제 슬슬 있을 필요가 좀 생기고 있구나, 그런 걸 좀 느껴져서, 그거는 이제 막 억지로, 전에는 너무 확장적으로 갔는데, 지금부터는 필요할 때만 그때 약간 반박자 뒤에 움직이는 식으로 할 거예요. 먼저 움직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, 비용을 좀 절약하면서, 그럼 반박자 늦게 대응을 해야지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. 지금 화실 구조 조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월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좀 하는 거죠. 월세를 줄이고 재료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. 어쨌건 뭐 제가 영상이라는 게 원래 좀 아무 얘기나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의 화살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, 스티븐 호킹,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니스 고백록의 11권은 시간이 된 생각의 기록이다. 고백록에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. 이렇지. 유명한 말이죠. 아무도 내게 시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 것 같은데, 누가 나에게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. 그러면 내가 시간이 뭔지를 모르겠다. 이런 게 있어요. 느낌적 느낌밖에 없다. 이런 느낌, 이런 말인 거죠.
그럼 시간의 화살은 미래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는 이분의 명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. 시간의 화살은 미래에서 날아온다. 현재로 날아온다. 저는 이게 어쨌건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. 20대 때. 시간의 화살은 미래에서 현재로 날아온다. 굉장히 뭔가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. 그 말을.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,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진다. 시간의 화살. 아유, 명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검색이 안 되네. 죄송해요. 아무튼 나중에 뭐 파스칼도 검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파스칼도 제가 파스칼 철학편을 좀 읽어봤는데 대단한 천재였잖아요. 그래서 어쨌건 지금까지 역사에 철학가로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생각쟁이였단 얘기예요. 생각을 정말 잘했다는 뜻이거든요. 역사에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. 철학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. 지혜를 밝힌다는 생각을 해서 지혜를 밝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좀 신학자, 이제 완전히 그 약간 신앙심에 의한 신학자들 빼고는 철학자들의 그 플라톤에서부터 쭉 탈레스부터 쭉 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시공간에 대한 감각에서 양자인문학적인 요소를 거의 다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꿈에서 봤든 직접 뭐 다른 차원을 내다봤던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은 정말 어떤 천사나 신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거나 정말 이 사람은 신을 체험했구나, 또는 이 우주의 비밀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했다, 이런 느낌이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계보를 만들고 있는데, 이제 그게 그 원조 할아버지가 셸링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플로티누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것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. 플로티누스는 이 언어 자체가 달라요. 언어 자체가 진짜 이게 무슨 UFO 타고 막 수만 년 진부한 문명의 어떤 현자와 대화를 나누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신을 만난 사람처럼 스토리가 전개되는, 이야기가 전개되는데, 진짜 이 사람 신과 합의를, 이제 그 제자가 얘기를 하죠. 플로티누스는 신과 합의를 했었다. 그 제자가 그렇게 합의라는 걸 자기가 봤다, 이렇게 제자가 표현을 하는데, 정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플로티누스가 쓴 책을 그냥 국내에서 나온 거를 아주 비싼 것만 빼고 13만 원짜리 빼고 웬만한 가격들을 이제 다 사서 지금 제가 한 절반 정도, 한 3권 정도 읽었는데, 좀 재밌고요. 틈틈이 좀 보다 보니까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사실 그 3월 달에는 그 정책 제안하느라고 좀 한 3일 정도 바빴고요. 이렇게 좀 피드백 왔다 갔다 하느라고. 3월 달. 근데 그 정책 제안을 한다라는 게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. 구조를 짜는 건데, 여전히 우리가 대학에서 융합 연구가 잘 안 되는 측면, 일랑 선생님은 그랬어요. 미술대학이라는 것은 전체 이 종합대학 내에 있어야만 한다. 예술대학이라는
특수목적 대학이 될 수가 없다. 왜냐면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인문학, 재료공학, 과학, 철학, 심지어 신학까지 이것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에서만 이 예술이라는 것은 발전을 하기 때문이다.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중예고를 조금 비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일란 선생님도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. 그래갖고 예중예고생의 단점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니네들 잘 들어. 그러면서 이제 그 예고 나온 애들 잘 들어. 이러면서 이 예술이라는 것은 인문학적인, 과학적인 그 저변, 그 기반이 없이는 절대 이 미술이라는 것은 완성될 수 없다. 그 얘기를 자주 하셨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화예술분과 성장과 통합 문화예술분과로서 정책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정책은 산업하고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워낙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준비가 돼 있는 건데 그쪽으로 산업하고 문화가 분리가 될 수가 없고 문화하고 교육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또 교육하고 산업은 왜 분리가 될 수가 없냐면은 이게 좀 직장하고 직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산업이 또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제가 공약을 짤 때는 교육, 문화, 산업 공약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정책 제안을 막 이렇게 던지는데 교육 공약은 교육 분과가 따로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산업까지는 제가 포기했어요. 근데 거기서 산업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너무 다른 영역을 올권하는 것 같으니까. 하지만 AI는 끌어올 수 있잖아요. 왜냐면 AI는 교육과 문화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는 것은 다 좋아해요. 모든 분야가 좋아할 거야. 아마 그 경제 분야든 경영이든 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분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34개의 분과가 있더라고요. 그 정책을 설립하는 분과가 34개가 있는데 AI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해. 공통이야. 그만큼 시대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너는 AI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과는 AI하고 문화만 묶으란 말이야. 너는 이쪽은 AI하고 교육만 묶고 여기는 AI하고 산업정책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만. 여기서 벌써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. 3개 영역 이상의 묶은 정책을 제안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. 현재 이 상황 자체가.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. 그래서